안녕하세요. 시사몽땅입니다. 일본이 아직도 대만을 자신들의 식민지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지난 13일에 중국이 대만 인근 해상에서 군사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며 대만을 둘러싼 정세의 안정은 일본의 안전보장은 물론 국제사회의 안정에도 중요하다는 내용을 백서에 넣었습니다. 방위백서는 일본 정부가 매년 안보환경과 국방정책 등을 종합정리해 발간하는 보고서입니다. 이로써 일본은 유사시에 대만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대만을 두고 전쟁을 벌일 경우 미국의 편에 서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셈입니다. 일본의 백서에서는 대만을 둘러싼 정세 안정은 일본의 안정보장은 물론 국제사회 안정에도 중요하다며 한층 긴장감을 가지고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적었습니다. 일본의 방위백서에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만 문제와 관련된 기술이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백서는 올해 미중 관계를 다룬 항목을 신설했으며 센카쿠 열도 주변에서 영해 침입을 반복하는 중국 해경선의 활동을 국제법 위반이라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견제를 강화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외교안보 전략에 적극적으로 보조를 맞춘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이번 백서에는 표지 그림으로 말을 탄 사무라이를 그린 묵화를 채택해 호전적이라는 지적도 받았습니다. 다만 방위성 측은 아사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위대의 강력함과 일본의 강고한 방위 의사를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무사가 칼을 휘두르는 모습을 그릴 경우 전수방위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말에 고삐를 움켜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이 대만 문제에 신경을 쓰는 것은 일본 오키나와와 대만의 거리가 110km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가까워 만약 중국이 대만을 수복하면 일본의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키나와는 현재 미군이 주둔하고 있어 미군과 중국군이 110km를 사이에 두고 대치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대만은 일본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반도체의 주요 생산지이며 대만 남쪽의 루손 해협은 일본이 해외에 의존하는 원유의 중요한 운송로입니다. 때문에 대만 해협은 일본의 생명줄과 같은 곳입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자원이 절대 부족한 일본은 중동의 석유와 천연가스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이 석유와 천연가스가 들어오는 길목이 바로 대만 남부의 루손 해협입니다. 또한 이 경로로 일본의 자동차와 전자제품 등이 해외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일본 대기업 상당수가 동남아 국가에 부품 공급망을 두고 있는데 이런 부품 역시 이 경로로 들어옵니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해 이 일대 제해권을 장악한다면 일본 경제는 중국의 인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일본의 입장이며 이 해역을 피해 필리핀 남부로 돌아가면 물류비가 25%가량 증가한다고 일본은 밝혔습니다. 이 같은 지정학적 조건에 미중 갈등이 고조됨에 따라 일본은 사상 처음으로 국방백서에서 대만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중국을 크게 자극할 전망입니다. 중국은 이미 지난 5월에 교도통신이 일본 정부가 이번 국방백서에서 대만에 대해 언급할 것이라고 보도하자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후과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맹비난했었습니다. 중국은 대만 수복을 공산당의 마지막 과업이라고 보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무력 사용도 불사한다는 입장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1일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연설에서 대만 통일을 완성해 천하 통일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중국은 대만을 핵심 이익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은 일본의 이번 백서를 도발이라고 간주하고 대일 압력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편 대만은 같은 문화를 공유하는 중국보다 한때 식민 지배를 받았던 일본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일본을 숭배하는 숭일 감정이 있을 정도이며 대만의 근대화에 일본이 크게 기여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따라서 국제경제 무대에서 일본과 대만은 찰떡궁합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경제계에서 대만이 일본과 연합해 한국이나 중국 기업의 뒤통수를 치는 일이 비일비재할 정도입니다. 이처럼 일본이 국방백서에서 대만을 사상 최초로 언급하자 중국에서도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자오 대변인은 일본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일본이 최근 중국의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하며 중국의 정상적인 국방 건설과 군사 활동을 비난하고 중국의 정당한 해양 활동을 함부로 말하며 이른바 중국 위협을 과장하는 것은 잘못이며 무책임한 일이라면서 중국은 이에 결연히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200만 팔로워를 거느린 중국 군사 유튜버는 일본이 중국의 대만 통일을 군사적으로 방해한다면 핵폭탄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 동영상이 이틀 만에 200만 뷰를 넘겼고 1만 건 이상의 찬성 일변도의 댓글이 붙었습니다. 육군 도략이란 아이디의 중국 유튜버는 지난 11일 동영상 플랫폼 인식과 스핀에 일본이 만일 대만 통일에 군사적으로 관여한다면 핵타격 일본 예외론을 내놔야 한다는 제목의 5분 44초짜리 영상을 올렸습니다.
중국의 6대 군종인 육해공 로켓 전략지원부대와 무장경찰부대를 통칭하는 듯한 아이디의 육군 도략은 자신을 군사 분야의 유명 창작자라며 지구촌 관찰과 군사 분석, 국제정세 평론과 전쟁 역사 해설, 영웅 창가를 다룬다고 소개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개설에 130여 건이 동영상을 올려 각각 5만에서 2천여만 뷰를 기록 중인 파워 인플루언서입니다. 문제의 영상은 일본이 중국에 국내 사무에 군사적으로 관여한다면 대륙의 대만 통일을 포함해 반드시 일본의 핵무기를 사용하고 무조건 투항할 때까지 계속해서 사용해야 하며 그 사이에 평화 담판은 없다고 시작합니다. 검열이 엄격한 중국에서 핵 타격 일본 예외론이 삭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최근 일본의 아소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 등 일본 정계에서 대만 군사 개입론 등 강경 발언이 잦아지는 데 대한 중국 당국의 대응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은 중국은 일찍이 60년 전 비핵 보유국의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만일 일본이 대만 방어를 협조해 중국 통일을 막는다면 중국은 국제적인 승낙을 위반할 이유를 갖게 된다라면서 일본이 대만 방어를 포기할 때까지 핵 공격을 그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영상은 일본인의 반중 감정을 일본 정치권의 잘못으로 몰았습니다. 육군 도략은 아베 신조 총리가 집권하고 스가 요시히데 총리로 이어지면서 극우 반중 노선의 길을 걸었고 신군국주의가 일본에 만연했다며 일본 고위층이 중국의 굴기가 두려워 끊임없이 중국을 먹칠해 일본 일반 민중이 고위층의 잘못된 지도와 영향을 받아 중국의 악감정을 가진 일본인이 80%를 차지하는 반면 중국 민중의 일본에 대한 악감정은 4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일본은 이미 중국의 전쟁을 선포할 국민적 기초를 갖췄다면서 현 정세가 계속된다면 일본이 갑오전쟁을 다시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며 일본발 전쟁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영상은 또 일본 핵 타격 예외론과 더불어 영토 분쟁 중인 센카쿠와 오키나와까지 핵 공격 과정에서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은 일본의 한정에 세계의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다짐의 예외로 삼아 일본과 세계 각국에 엄중하게 경고해야 한다며 일본이 대만 통일을 포함해 중국의 국내 사무에 간섭한다면 무조건 투항할 때까지 계속 핵무기를 사용하겠다. 이때 다오이다오와 오키나와를 돌려받거나 독립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칭 군사 전문가의 주장에 중국 네티즌은 압도적 찬성으로 환호했습니다. 이틀 만에 219만여의 뷰를 기록했고 1만 건 이상 찬성 일변도의 댓글이 붙었습니다. 관심순 정렬 맨 위에 올라온 댓글은 작가의 관점을 확고히 지지한다며 장미꽃과 찬성 이모티콘을 올렸습니다. 애국주의에 빠진 중국 네티즌은 7,600개 이상의 좋아요로 화답했습니다. 산속의 왕선생이란 아이디의 네티즌은 핵무기 사용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며 먼저 중국 영토를 핵무기로 공격하지 않는다면 중국이 절대 먼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고 재래식 미사일로는 일본을 공격할 수 있다라고 반박했지만 좋아요는 1,800여 건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12일에는 일본 핵 타격 예외론이란 주장을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이 중국에서는 차단된 페이스북에 올리자 이번에는 정반대 댓글이 줄을 이뤘습니다. 13일 오전까지 올라온 360여 건의 댓글에는 일단 핵무기를 사용하는 날이 중국의 종말일, 일본도 핵무장을 할 수 있다는 등 중국을 비난하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이 한 명의 유튜버의 말처럼 일본에게 핵미사일을 발사하지는 않겠지만 이번에 일본이 국방백서의 대만 문제를 포함시켜 중국을 자극한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사몽땅이었습니다.